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4월 23일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율 145%는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만 혼자서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태도를 크게 누그러뜨렸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이를 위해 길을 닦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대답해 줄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늘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 담판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진짜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고자코는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중 간에는 관세와 관련해 아무런 협상이 없다면서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는 말은 더욱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따물 창카에 다 펑페이 따오디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싸운다면 끝까지 모시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미국과 대화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중국인들은 트럼프를 트럼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을 바꾼 것을 가지고川剧 변련, 천극 변검, 즉 시추안 오페라에서 배우가 얼굴을 바꾸는 묘기를 부리는 것에 비유합니다.川剧 변련은 빠른 시간 안에 마스크를 바꾸는 게 핵심인데 세계 기록은 25초에 얼굴을 14번 바꾸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시추안 오페라의 광대가 됐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안면 몰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어린아이처럼 얼굴 표정을 갑자기 바꾼다고 조롱했습니다. 또 오늘의 트럼프가 어제 트럼프를 두들겨 팼다. 내일 트럼프는 어떻게 바뀔까라면서 그의 조변석계를 비웃었습니다. 미국 내도 난리입니다. 당장 중국 수입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급감하면서 LA에서만 200만 명이 실직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수입 물량이 줄면서 창고가 비게 되고 보험업이나 물건 보관업종이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 주변의 일자리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중 관세 인하 시점은 베이징에 달려있다면서 매우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 3주 내에 수치를 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협상한 적도 없다는데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50에서 60%로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저명한 경제평론가로 경제매체 자이신傳媒 CEO 시진허는 의천도룡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의천도룡기에 나오는 구양신공의 신법으로 미국의 관세 공세를 간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문구는 타창, 런타창, 칭펑 푸상강입니다. 강한 놈이 강한 척을 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청풍이 산 언덕을 스쳐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태연자약하면 상대가 횡포를 부리든 말든 아무 영향이 없다는 비유입니다. 이 문구는 예전에 중국 외교부장 왕이도 미중 분쟁과 관련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진허의 논리는 아주 정연합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로 미국이 1년에 얻는 수입이 6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지만 주식시장에서 18조 달러가 증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18조 달러는 관세 수입 30년치에 상당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폭락으로 미국민의 수입이 벌써 20%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미국민의 연금은 주식 투자로 관리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100년 동안 미국 패권의 3대 지주가 달러, 주식, 국채라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지나치게 힘이 실리는 바람에 자칫하면 이 3대 지주가 부러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의 3대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 타겟, 홈디포도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매했던 물건의 50~60%에 달했던 중국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매대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들 소매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2주면 물건이 죄다 동난다고 트럼프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럭스토어 체인인 월그린도 이미 1000개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의약품의 원료부터 주사 바늘까지 팔 물건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인데 이게 막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재무장관 베센트와 크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시끄러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 붙고 있습니다. 중국의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머스크로서는 살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계속 관세 전쟁을 벌이면 테슬라는 치명적입니다. 테슬라는 당장 실적이 박살났습니다. 2025년 1분기에 순이익이 4억 900만 달러에 불과해 지난해 동기 대비 71%나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7종과 자석 등의 금수 조치를 취하자 미국은 당장 전기차, 풍력 발전 설비, 전투기 제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핵심 재료가 막혀 타격을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면서 베이징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출 허가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드론 제조업에 키를 쥐고 있으며 미국도 거의 모든 드론의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탓을 인용해 한국의 자동차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이번 달 러시아 지재권 관리기관 로스파텐트에 최소 8개 새로운 상표를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T는 2022년 3월 이후 부품 공급 차질로 러시아에서 생산을 중단한 현대차가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상표는 현대차가 승용차부터 버스, 트랙터, 대형 트럭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 다양한 차량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RT는 보도했습니다. 상표 등록에는 타이어, 쇼크 업서버, 엔진, 휠 등 주요 자동차 부품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RT는 특허 등록에 현대 H1, N 퍼포먼스, N 라인, 현대 엑시스, LCT, 엑시언트, 현대 H백, 현대 쿠페 등 다양한 모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허 출원에 따라 러시아에서 현대 상표 사용권은 2034년까지 유효하다면서 이와 유사한 조치는 기아차에서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차는 로스파텐트에 최소 6건의 상표 출원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RT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한때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 3개 중 하나였지만 서방의 압력과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속에 대규모 기업 철수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자산 100%를 상징적인 가격인 1만 루블 123달러에 매각하고 2년간 유효한 자사주 매입 옵션을 확보했다고 RT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말까지 공장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RT는 이와 함께 지난달 LG전자가 세탁기와 냉장고를 생산하는 모스크바 가전 공장의 가동 재개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태리 가전 제조업체 아리스톤도 최근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압도프즈길야드는 현대 기아가 러시아에 많은 충성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 러시아 시장은 한국 기업에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면서 현대 기아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예전에 라다에 이어 러시아 판매 2, 3위를 차지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2024년 러시아 회사 아트파이낸스에 매각된 옛 현대 공장에서 생산된 솔라리스 26,000대가 판매돼 그란타와 베스타에 이어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 3위에 진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충성 고객 상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압도부직을 야드는 그러나 결정권은 유감스럽게도 미국에 있다면서 미국의 허가 없이는 현대와 재계가 움직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의 지배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자동차의 강력한 경쟁자인 한국 브랜드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가 외국 자동차 브랜드의 철수한 자리를 날로 먹고 있는데 러시아 소비자들은 중국차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이 안 돼 잔고장이 많은 데다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한국 차를 못 타서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현대 기아가 돌아오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독일이나 프랑스 메이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대적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기사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